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다잉 행복한 고백에서 오늘 인생의 종착점 죽음에 대해서 강의할 저는 육명숙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을 숙제로 살지 않고 축제로 살고 싶은 저는 육명숙입니다. 네, 이 말 뜻을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그 모든 시간이 숙제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 나머지 시간은 축제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이 들었는데 축제는 아니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축제로 만들어야죠. 네. 추가열 가수님의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네. 아셔요? 부르실 수도 있으신가요?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 노래 가사 중에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길 웃으면서 소풍 가듯 즐겁게 살아야지. 그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천상병 시인께서는 우리의 귀천이라는 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말하리라. 아주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가시고 정말 이 귀천이라는 시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들 귀천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 천상병 시인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소풍이라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살이는 정말 우리의 소풍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생이 잠시 왔다 가는 소풍이라고 했는데 혹시 소풍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소풍. 행복해요. 맞아요. 소풍 가려면 행복하지요. 얼마나 좋아. 김밥. 네. 또 소풍. 댄스? 장기자랑 하셨구나. 네. 선생님은? 신나요. 신나요. 맞아요. 신나는 건 왜요? 공부 안 하잖아. 학교 안 가잖아. 그죠?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날. 또 댄스 장기자랑 하셔갖고 상 타셨나 봐. 맞아요. 보물찾기도 하고 장기자랑으로 댄스도 하고. 그런데 또 김밥 빼놓을 수 없죠. 네. 소풍이란 정말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즐거운 기대를 하면서 날씨가 추울까 비가 올까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서 소풍을 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풍이라면 이렇게 와서 좀 힘들기도 하고 고된 날도 있지만 또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인도 얘기하고 가수도 노래한 이 인생이 소풍이라면 이왕이면 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추억이 남는 그런 인생살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삼숨쉰 가운데 그 삶의 한가운데 그 소풍살이를 어떻게 즐겁게 하느냐. 그래서 그 소풍을 잘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수도 없이. 네, 맞아요. 수 없는 그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어디서 그런 게 정말 현실적인 그런 죽음을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죽음 하면 떠오르는 그 단어 같은 거 있으신가요, 혹시? 죽음 하면 떠오르는 거. 죽음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두렵다. 공포다. 또 무섭다. 또 외롭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체험해 볼 수가 있나요? 한동안 웰다잉 교육이 웰다잉 강의가 처음에 많이 나올 때
그 웰다잉 그 교육하는 기관들에서 하는 그 교육이 관 속에 들어가기. 그죠? 관 속에 진짜 그 수의 그 옷을, 삼배 옷을 입고 들어가 보기, 그리고 뚜껑 닫아 보기, 그리고 나와서 뭐 뚜껑 닫았을 때 느낌이 어땠나, 그 옷을 입었을 때 어땠나, 들어갈 때 어땠나.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곧 단 몇 분의 시간 동안에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체험을 하고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 체험을 왜 할까요? 우리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가진 방법으로 죽음이 온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양일까? 어떤 태도가 될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웰다잉 교육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답니다. 죽음의 정의는 말 그대로 죽는다는 것은 숨이 멈추는 거죠. 네, 숨으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숨이 멈춘다. 정말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이 바로 숨이 멈추는 죽음의 순간인 것 같아요. 생명 기능이 끊어지고 또 그 육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그걸 뭐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죽었다라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웰다잉이라는 것이 죽음만 생각하면 두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웰다잉 교육이라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면서 어떻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좀 말하자면 죽음에 이르러서도 너무 놀라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 잘 맞이하자. 이런 게 아마 웰다잉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한 오래됐죠 벌써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뭐든지 뭐 방송에 나오면 금방 유행이 돼갖고 너무 유행된 게 웰빙이 있죠. 잘 살자.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바르는 것부터, 뭐 쓰는 것부터, 오죽하면 집안에도 다 무슨 편목을 바꾸고 막 이래갖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들이 안전하게 좋게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요즘은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가 갑자기 할머니가 아니고 살짝 할머니가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 우리 고생하시던 어머니 세대에 그냥 왜 뭐 공기 좋고 이런 데에 살면 주름도 하나 없고 그래야 되는데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 너무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눈썹, 똑같이 머리 파마,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결코 그 공기 좋은 것만으로는 정말 뭐 아름답게 늙는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서 늙음이라는 거는 그냥 시간에 순응하면서 점차 그 나이 연세에 맞게 잘 늙어가신 거다. 그 모습이 아마 그 어르신들 모습이고 요즘은 이제 그 시간의 노화를 천천히 좀 더디게 좀 좋게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생겨나는 말은 웰 에이징 해갖고 웰 에이징 하기 위해서 좋은 거 찾아서 먹고 좋은 거 찾아서 바르고 좋은 기구로 운동하고 좋은 거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늙어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웰다잉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거.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죽음의 정의랍니다. 네, 소생할 수 없다는 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거죠. 앞에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숨으로 와서 삶으로, 쉼으로 가는 그 일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제가 제목을 인생의 종착점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살아있는 생명으로는 마지막인 쉼, 죽음이라는 그 이름이 무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짚어봤으면 좋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가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거. 예정된 시간에 뭐 정해진 고속버스나 정해진 기차처럼 정해진 비행기 시간표처럼 딱딱 너는 몇 날 몇 시, 너는 몇 날 몇 시 이런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 다가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죽음이 더 두려운 그런 느낌으로 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또 어떤 모습으로 겪게 될지 두렵고 그래서 죽음이 끊임없이 두려운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죽음을 고민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죽음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우리 이제 이렇게 웰다잉 교육들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문득문득 그런 생각하죠. 나는 만약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이런 머릿속으로 상상도 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뭘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질문했대요. 어르신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남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여쭤봤더니 여러분 그런데 죽음은 참 내 죽음이 아닌 이상 다 객관적이잖아요. 그죠? TV에서 아무리 누가 막 뭐 무참하게 죽고 뭐 끔찍하게 죽고 이랬다 해도 웬일이야.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이 있어? 라고 하지 저희가 애통해서 눈물까지 흘리진 않잖아요. 그죠? 정말 타인의 죽음은 정말 타인의 죽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조금 가슴으로 와닿는 그 부분은 뭐냐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또는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앞서가신 배우자들 이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조금씩 실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너무 슬프게 죽었대, 너무 힘들게 죽었다 한들 그랬대, 힘들었겠다 이 정도이지 몇 날 며칠 밥을 못 먹고 정말 쳐다보지 않고 정말 방구석에서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는 건 내 피부치, 내 부모 이외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죽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럼 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나 하는 그 질문에 70세 이후가 50.6%래요. 70세가 넘으면 이제 거의 부모님들은 뭐 장수하시는 분은 100살이 돼도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나가고 또 그 중에는 또 배우자를 앞서 보낸 분들도 계시고 또 너무 원치 않는 부분이지만 또 자녀가 먼저 큰 병으로 떠나가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70세 정도에서야 죽음이 뭘까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답니다. 그런데 또 어르신들 중에서도 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런 거 왜 생각해? 이런 분도 20.6%나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날이 늘 바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거 뭘 생각해? 라는 그런 대답도 나왔답니다.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고민하는 시기도 있고 또 죽음의 질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답니다. 2010년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0년도에 40개국의 죽음의 질 지수를 했는데 한국은 몇이었을까요? 한국은 32위였대요. 그러니까 죽음의 질에 대해서 이렇게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 정도로 2015년에 다시 한번 조사가 있을 때는 80개국에서 조금 나아졌는지 18위였다고 합니다. 죽음의 질 지수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죽음이 정말 좋아질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그 모습들이 두 가지 모습이 있답니다. 우리 삼숨 쉼에서 강의할 때도 내가 죽을 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그 죽음 선언을 받을 때 우리 모습처럼
곧 죽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몇 달 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인답니다. 아니 내가 왜? 아니 이 병원 의사 이거 잘 본 거 맞아?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이 들어서 좋은 병원을 찾아다닌대요. 야, 어느 병원에 그 과에 그 유명한 선생님 있지? 물어 알아가지고 병원을 순례한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거라면 잘 고치고 싶고 그런 죽음을 피하려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람은 만병통치약을 찾아서 네, 전국을 누빈답니다. 저도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도 이제 강의를 대면 강의를 할 수 없고 줌 강의밖에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집에 있다 보니까 뉴스도 중요하고요. 시시각각 변하는 뉴스도 중요하니까 TV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보니까 저는 남편이 그걸 보고 있길래 뭘 저런 걸 봐 이랬거든요.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남편 세대에서 볼 만한 프로가 근데요. 그게 의외로요. 인기 1위래요. 자연인. 예. 아셨나요? 예. 세상에 어느 날 남편이 그걸 보는데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런 걸 왜 봐. 산속에 가서 그러고 혼자 사는 사람 얘기를 왜 봐. 이랬는데 남편이 그래요. 저기 가면 다 살 것 같다고. 뭘 사라? 그랬더니 거의 다 보면 아파서 뭐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해서 그 아픈 마음을 그냥 이 세상 이 꼴 저 꼴 안 볼란다 하고 조용히 가서 사는 사람들도 계시지만 거의 다 보면은 젊은 나이에도 들어와서 어떤 분은 여자분이 혼자 오셔갖고 10년째 살고 있고 15년째 살고 있고 무섭지 않나 이러는데 그분 얘기해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따라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자면 이제 세상의 모든 병의 근원이 만병의 근원이 옛날엔 감기였는데 요즘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속상하고 막 도와주는 거 없고 되는 일 없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들 스트레스로 진짜 만병의 근원을 삼고 있는데 그 병이 지나쳐서 큰 병을 얻고 큰 병입니다라고 진단받으면 허무해지겠죠. 이 삶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래. 뭐 혼자 내 인생을 정리하자라고 산으로 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야. TV에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서 약초해 먹고 좋은 물 먹고 건강해진 사람도 있대. 라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인이 인기 프로도 일이지만 자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웃지 못할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인이 나오는 근데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먹는 거에 소음에 문화에 막 이런 직장에서의 이런 모든 걸 떨쳐버리고 조용한 산속에 갔으니 볼 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일 거고 혹시라도 먹을 거리를 챙긴다면 산에서 뭐 나물이든 뭐든 캐어서 먹어야 하고 왜 아이들 키울 때 배탈 나거나 이러면 약부터 먹이진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배탈 나면은 설사하고 배탈 나면 미음 끓여 먹이고 누룽지 끓여 먹이고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으면 밥을 먹이고 이랬던 것처럼 자연인들의 그 병을 치유한 그 모습도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믿지 않던 종교에 매달려서 살려만 달라고 살게만 해달라고 믿지 않던 종교를 믿는 거는 뭐 다급한 마음에 안식처를 찾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믿는 종교를 버리고 다른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의외로 그 아까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그 죽음을 대할 때 승리형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큰 병이 걸렸다면
그중에 내가 또 뭔가 부실하게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보지 라고 내가 떠나가고 나서 남겨질 내 자녀, 내 배우자, 또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날 동안 늘 괜찮아. 나 가고 나면 더 좋은 데 많이 가고 더 좋은 거 많이 먹으러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어. 나중에 만나서 잘 다녀온 얘기도 해주고 그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장들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자신이 가진 게 많다면 그 가진 걸 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세상에 환원시켜서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혹시 나의 이 작은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또 베푸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그 바라는, 원하는, 그려보는 그 웰다잉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아낸 인생이 또 잘 죽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는 그 부분이 죽음을 의식할 때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있답니다. 그 우리가 희망하는 웰다잉은 강의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존엄한 죽음, 존엄사, 존중받으면서 진짜 엄숙하게 나의 죽음이 치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마 모든 사람의 희망사항일 것 같아요. 존엄사라는 게 그래서 우리의 웰다잉이 사실은 필요한 거고요.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죽음을 이겨서 살아낸다는 게 아니라 이 죽음을 어떻게 담담히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게 웰다잉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죽음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혼적인 죽음. 내가 믿고 있는 신으로부터 나는 이제 죽음으로써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생물학적인 죽음. 숨이 끊어졌으므로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이 관계되지 않는 상태. 장기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이런 말하자면 사망이라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인 죽음이 있답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몸은 살아있고 아직 있는데 회복될 수 없는 혼수 상태 많죠. 우리 뇌사 상태라고 하는 식물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호수로 꽂아서 꼽혀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죽음. 어떻게 보면 아직 사람으로서는 살아있는데 일체의 사회와 연결된 현실 속에서의 생활이 없이 고립돼 갖고 있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위축된 그런 죽음도 있답니다. 그걸 이제 사회적인 죽음이라고도 한답니다. 다양한 죽음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음은 사실은 숨이 끊어지는 그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태도에도 또 네 가지가 있대요. 이 세상이 끝나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다른 세상이 오면 나는 또 거기에서도 또 열심히 살아가겠지. 아마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 않나요? 이 죽음이 인생의 종착점이라고는 했지만 이 죽음이 이게 끝이 아니고 아니야. 무언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또 다른 세상이 있어서 좋은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거의 웰다잉 그런 분들,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후에는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 갔다 온 사람이 말해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삶에서 죽음이 이게 끝이라면 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관문이 있을 거다. 왠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은 또 심하게는 죽음은 이미 생명을 파괴한 거고 그래서 삶의 패배다 이렇게 죽음을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계시답니다. 부정적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뭘 그런 것까지 생각해 라는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죽음 준비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고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죽음 준비 교육인데 그 죽음 준비 교육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아내고 잘 마무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찾아올 거고 언제든지 찾아올 거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그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회피한답니다. 아, 왜 그걸 벌써 생각해? 아, 왜 그걸 지금 생각해? 이렇게 회피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답니다. 그런데 죽음 준비 교육은 그럼 왜 필요할까요? 죽음 준비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건강할 때 미리 생각해 본다고? 저희들이 이제 웰다잉 교육 처음 할 때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 뵈러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뭐 센터나 또 이렇게 뭐 경로당이나 아니면 또 문화센터나 또 이렇게 종교 계통의 이런 노인대학이나 또 각 구마다 있는 노인대학 이런 게 이제 웰다잉 교육이 있습니다. 죽음 준비 교육입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이제 공지를 붙여놓잖아요. 다음 주에는 아무개 강사가 와서 죽음 준비 교육 웰다잉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나와갖고 있대요. 보시면서 센터를 오고 가면서 왜 저런 거 하느냐고. 미리 그냥 막 따진대요. 그래서 그래도 필요한 교육이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이제 강의 날짜가 되어서 저희들이 강의를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살기도 힘든데 죽음 교육이 왜 필요해? 라고 말하고 또 죽음은 죽은 다음에 얘기해. 그걸 왜 미리부터 고민하라 그래. 심지어 어떤 분은 재수없게 죽음 얘기를 왜 하러 와? 우리 다 살아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참 다양하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거나 당신 자신이 아프시거나 이런 분들은 어찌 보면 아 그래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교육인가 싶어서 귀를 기울여서 아주 열중해서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문도 하시고 선생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적극적인 그런 어르신들도 계셔요. 그런 어르신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나 죽은 다음에 너무 놀라지 말고 그러라고 내가 이거 꼭 얘기해 줄게요 라고 말하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죽음 준비 교육이 삶과 관련해서 뭐 필요한 교육인가 하지만 사실은 죽음을 얘기하려면 전제돼야 되는 건 삶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데 죽음만 먼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삶, 숨, 쉼 교육을 먼저 하고 그래서 죽음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싫다, 거부하던 이런 어르신들도 갑자기 닥쳐오는 당황스러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으면서도 어쨌든 단 한 번이니까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고 당신도 역시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하고 절실하게 연결돼 있지 않은데 아까 그 어르신처럼 나 아직 살아있는데 왜 와서 죽는 얘기 하는 거야 라는 그 성내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원래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교육이 왜 부진할까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들처럼 죽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와서 죽는 얘기를 해? 라고 하고, 그 재수없이 와서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왜 교육까지 들어야 돼?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한테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진행이 되지 못한 그런 교육이 죽음 준비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고 싫어하고 밀쳐내고 하다 보니까 바로 그 죽음 교육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준비 교육은 사실은 누구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이기 모르기 때문에 바로 살면서 준비하자. 준비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내가 만약에 몇 달 산다, 뭐 반년 산다, 3개월 산다 그러면 어르신 뭘 해보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르신들이 뭘 제일 먼저 대답했을까요?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싶어. 특히 그 부분은 부부간에 많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왜 또 평생 속썩인 아버지들은 나중에 죽기 전에 부인 그 신세를 지면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아직 정신이 살아있으니까 그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누라니까 당연히 할 일이지라고 한다면 그 간병을 하는 그 부인의 입장은 정말 젊어서도 속 썩이더니 늙어서도 곱게 못 가고 내 속을 썩이는구나 할지도 모르잖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밥을 지어서 나누어 먹는 거랑 아유 밥때가 됐으니까 억지로 밥을 해서 나누어 먹는 거랑 영양가 측면에서는 똑같을지 몰라도 사랑의 마음이 덜 들어가서 살이 안 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가까운 배우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요즘은 뭐 같이 사는 고부간이 없다 보니까 드물겠지만 또 시어른들이랑 화해할 거, 살아오면서 거의 우리가 뭐 30살 이전에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 함께 뭐 시댁 어른들과 함께는 안 살더라도 거의 한 30년 이 정도까지는 기간이 유지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에게서 살았던 세월보다 이 다른 집에 가갖고 살았던 세월이 이 여자들은 더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날만 있었을까요? 정말 뭐 웃으면서 우리 어머니 최고 막 이런 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그 정말 죽기 전에 서운한 거, 또 마음 아프게 했던 거, 또 남편들 같은 경우에 속 썩였던 거 다들 화해하고, 또 뭐 요즘은 이제 뭐 이런저런 뭐 문중 같은 데는 뭐 문중 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일가 친척끼리도 좀 화해할 게 있으면 화해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누구 좀 불러줘. 아유 웬일로 오늘 누구를 부르래요? 그냥 왠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하면 이제 전화를 해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울기도 하고 밥도 잡숫고 그러면서 이제 모두들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젊은 시니어들이 많잖아요. 젊은 시니어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면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대요. 뭘까요? 뭘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한대요. 할리 데이비슨, 그 큰 병원에 이제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인데 늘 눈치 때문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딸만 둘인데 딸들이 뭐라 그럴까봐
부인은 아유 당신 체면이지 세상에 할 리가 뭐요 할 리.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의 버킷리스트는 무조건 할리 데이비슨 마련하기 그리고 2권 쓰고 달려보기. 그랬더니 부인한테 그걸 보여줬더니 부인이 그러더래요. 그거 달릴 때 난 뒤에 안 타요. 하나도 멋있지 않다고. 정말 그 할리 데이비슨도 그랬지만 말하자면 요즘은 이제 배우는 걸 왜 젊어서 못 해본 거 배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색소폰 배우는 사람 남자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기타 배우는 분들 어렸을 때는 어르신들이 어디서 깽깽이를 키고 있느냐고 해갖고 못했던 그런 것들을 살아오면서 남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물론 자기가 선택한 결혼이고 자기의 가정이지만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이 먹고 힘이 없어서 이제 자꾸 뒷방 어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친구들 만나서 동년배들 만나서 얘기할 때 동년배들이 하는 말이 야 요새 그 색소폰 배우면은 심폐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대는데 야 우리 배울래? 이건 뭐예요? 혼자 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서 같이 하자고 꼬드겨가지고 같이 배우자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뭐 옛날에는 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이 춤 뭐 건강 댄스라 그래도 댄스 배우면 어디서 춤바람 나는 얘기를 하느냐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도 건강 스포츠 댄스 해가지고 정말 뭐 이렇게 춤추는 그런 모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실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어쨌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2번째가 어르신들이 그동안 못 배웠던 거 배워보고 싶은 거래요. 어떤 분들은 또 뭐 아직 눈이 보이니까 책 읽기 해갖고 뭐 1년에 뭐 한 달에 1권이라면 1년에 12권, 2년이면 24권 되네 100권까지는 읽어봐야지 이런 꿈들도 꾸신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쁜 쪽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했더니 고마웠던 사람들을 꼭 찾아보고 싶다고 했대요. 맞아요. 네. 언젠가 방송에서 그 아침마당 같은 데 보면은 왜 그러잖아요. 나도 말하고 싶다 이런 코너에서 그때 나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 문간방에 살게 하시면서 반찬거리도 나누어 주시고 도와주시던 그때 그 주인 아주머니 꼭 찾아뵙고 싶어요. 저 이제 이만큼 잘 살아요 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꼭 보고 싶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뭉클하지 않나요? TV에 나오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마운 사람 잊지 못해서 세상에 공포하면 또 그 자막은 뭐라 그래요? 뭐 아무아무개 동네에서 문간방을 내주셨던 그 주인 아주머니는 방송을 보시면 연락 주세요. 아무개 씨가 찾고 있습니다. 이런 거 참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의외로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 있을까요? 첫사랑? 오, 정답. 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있으세요? 너무 빨리 대답했나? 첫사랑? 있으세요? 그냥 짝사랑만 짝사랑. 네. 첫사랑? 네, 있었어요. 있죠. 네. 첫사랑을 만나고 싶어 했대요. 이 나이가 되어서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그때는 뭐 어떤 뭐 사연으로든 연유로든 헤어졌지만 이만큼 살다 보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간호하고 있다면 그거 좀 속상한 일이 아닐까요? 근데 아마 그 배우자도 첫사랑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첫사랑 만나게 연락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개 부인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사실은 병이 많이 위중해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무언가 해보고 싶은 일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사랑 그 사람을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그랬다고.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정말 저도 남편한테 부탁하려면 첫사랑을 잘 기억해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첫사랑도 만나보고 이렇게 이제 한 가지씩 죽기 전에 한 가지씩 해나가시면서 또 이제 가족들과 실제적인 얘기도 나누게 된답니다. 나의 죽음은 죽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언제든지 죽게 되면 이건 이렇게 하고 당신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장례 절차를 미리 의논하시기도 한대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이렇게 알리지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들, 내 지인들 그리고 일가 친척은 당연히 오실 테고 이렇게 너무 번잡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장례 절차도 의논하고 그러신대요. 아마 정말 웰다잉을 준비하는 그런 참 모습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2008년도에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이 주연했던 영화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그 모건 프리먼은 정말 정비공으로 흑인 배우면서 정비공으로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뼈 빠지게 일하는 정말 노동자의 모습인 아버지였죠. 그런데 잭 니콜슨은 너무 부자야.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이 바르고 하고 다니는 자체가 이미 돈으로 덮어 씌어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병실에서 만났는데 한 병실에서 만나죠. 이 사람도 죽을 병, 이 사람도 죽을 병. 그런데 하나씩 써놓는 거죠. 죽기 전에 뭐가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모건 프리먼이 야 애들하고 이런 것도 못 해봤는데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적었는데 적으면 뭐해 죽는다는데 하고 꾸겨서 버린 걸 누가 보겠어요? 부자 옆 침대에 잭 니콜슨이 펼쳐보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가자라고 하니까 어딜 가느냐고 처음에는 한 병실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했는데 나중에는 가자 하니까 왜 가느냐 이랬더니 가자 못 해본 거 해봐야지 우리 둘 다 3개월이라며 3개월 시한부를 받고 이제 누워있으니까 3개월밖에 없다며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분이니까 경비행기 자기 비행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를 가고 뭐 정말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오토바이도 타보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사느라고 한 번도 주의 깊게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게 그 영화 속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서 버킷리스트 쓰는 게 굉장히 한창 또 유행이었어요, 진짜. 죽음에 대한 그 교육 대상이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받을까요? 죽는 사람이 받아야죠. 죽는 건 사실이지만 죽으면서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임종자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임종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가족인 유가족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요즘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보니까 임종자와 유가족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자들 무급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무작정 무한정으로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실어주는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호스피스 봉사자 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그 임종자와 유가족, 호스피스 이 모든 사람을 교육해주는 교육자가 또 필요하죠. 네, 다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는 좋은 죽음이라는 그 영국 메디컬 저널지에서 품위 있는 좋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나 병원 아니야. 나 내가 살던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그렇게 당신이 나 바라보는 데서 죽고 싶어 라는 좋은 죽음의 조건에 그렇게 했대요. 언제 누구와 어떻게 내 삶을 내가 마무리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호스피스 무의미한 연명 치료하지 않기. 무의미하게 시간만 연장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무의미한 연명 치료하지 않기.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으려고 임종 과정은 좀 짧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생명 연장하느라고 그렇게 억지 부리지 말고 나를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면 죽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좋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 태어나서 숨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가는 그 한 생을 마감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죽음은 뭐 확실한 사실은 누구나 간다는 거, 또 순서가 없다는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대신 경험해 줄 수도 없다는 거. 그래서 정말 미국의 시인이자 교육자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분은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어가니에 간절히 바라던 그 하루였다라는 그런 시를 남겼습니다. 이게 오혜성이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의 가사에도 나와요. 노래 가사에도 나온답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에 깜짝 놀랄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아시나요? 나훈아 씨의 테스형. 아시나요? 아시죠? 네. 노래 한번 해볼까요? 제가 쭉 지우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가보니까 그곳은 있던가요 테스형. 이 나훈아 가수가 이 노래를 아버지 묘에 가서 지었대요. 우리가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죽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얘기해 주지 않아서 모르는 그 죽음에 관한 그 질문에 아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잘 살고 잘 사는 그 마무리가 잘 죽는 웰다잉의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산 사람들이 떠나간 뒤에라도 남은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참 열심히 사셨지. 그래 술은 좋아하셨지만 열심히 사셨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엄마 진짜 나이 먹어서 공부한다고 고생했는데 우리 엄마 그래도 석사로 죽었네. 우선 제 목표가 그거거든요. 저희 지금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 논문 이제 4회차까지 함께 모여서 이제 논문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또 이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노인에 대해서 하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간 그 인생을 한 번뿐이고 한 번 죽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한 번뿐이고 한 번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거. 그 잘 산 걸 누가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사하며 마치고 내 나머지 가족들이 우리 엄마 열심히 살았어. 우리 엄마 참 대단해. 라고 해준다면 제가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엄마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무거운 죽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무거운 거 풀어드리려고 테스형 노래도 조금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나는 건 다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장소, 웰다잉 행복한 고백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좋은 인연이 또 이 좋은 인연을 가진 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고 살면 우리도 더 좋은 웰다잉을 준비하는 우리 인생,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